우리 주변에는 척하는 사람을 그리 좋게 보지 않는 분들이 많죠.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척하는 태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척하는 태도가 왜 필요한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볼까요? 며느리가 끓여온 미역국에 간이 좀 싱거웠다고 해서 그걸 바로 말해야 할까요? 손주가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이웃이 주차를 살짝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지적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식, 며느리, 사위, 손주들과의 관계, 그리고 오랜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이런 관계들을 현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자 과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게 되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못 보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들을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척하는 지혜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런 태도들이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척하는 태도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식이 새로 이사 간 집을 방문했는데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보였던 경험 말이죠. 하지만 그걸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척하는 태도는 때와 장소를 가려 써야 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못 본 척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척하는 태도는 관계를 위한 지혜이자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작은 실수는 눈 감아주며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익혀야 할 6가지 척하는 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척, 두 번째는 한가한 척, 세 번째는 못 본 척, 네 번째는 어수룩한 척, 다섯 번째는 괜찮은 척,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들리지 않은 척입니다. 이 6가지 태도는 단순히 겉으로만 척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이런 지혜들을 잘 익히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지혜인 모르는 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척.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무식한 척하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모르는 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한 태도랍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 모르는 척의 힘은 놀랍게 발휘됩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80세 되신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이 명절에 찾아왔을 때의 일이에요. 할머니는 이미 딸의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이웃을 통해 들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부러 모르는 척 하셨어요. 딸이 기쁜 마음으로 직접 그 소식을 전할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리고 딸이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어머 그랬구나, 축하한다 하며 함께 기뻐해 주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는 척의 지혜입니다. 알고 있다고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모르는 척 기다려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식들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매일 나오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굳이 자식들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희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이런 말을 꺼냈다가는 언제 이사 갈 거냐? 돈은 얼마나 모았냐? 같은 불필요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모르는 척은 참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서 관리비를 제때 못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볼까요? 이런 내용을 다른 이웃에게 전하거나 당사자에게 넌지시 내비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서로의 체면을 지키는 방법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모르는 척하지 말고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 불법적인 일이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건 역시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죠. 모르는 척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느끼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척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겉으로만 모르는 척하고 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티를 내면 오히려 관계가 더 어색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모르는 척의 지혜를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은 더 편하게 찾아오고 이웃들은 더 친근하게 대하며 모든 관계가 한결 수월해지죠. 자, 이제 두 번째 지혜를 알아볼까요? 바로 한가한 척입니다.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바빠서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과연 이것이 현명한 태도일까요? 모르는 척의 지혜에 이어 이번에는 한가한 척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한가한 척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지혜를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씀들이죠. 경로당에 가보셔도, 노인정에 가보셔도 다들 바쁘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바쁘다고 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까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명절을 앞두고 큰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작은 집이 먼저 인사드리고 저희가 점심때 찾아뵐게요.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언제든 편한 시간에 오렴. 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야. 사실 할머니께는 그날 아침 동네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셨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약속 시간을 조금 미뤄 자식들을 기다리셨죠. 나중에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것이 바로 한가한 척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할 일이 있더라도 자식들에게는 바빠서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바쁘다고 하면 자식들은 찾아오기를 망설이게 됩니다. 방해될까봐, 폐 끼칠까봐 하면서 말이에요. 손주를 돌봐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가 요가도 가야 하고 동네 모임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젊은 부부들은 다음부터 부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신 그래, 데리고 오렴
할미가 시간 되니까 봐줄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물론 한가한 척을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되죠. 둘째, 너무 과하게 한가한 척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할 일 없이 심심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자식들이 오히려 걱정하게 됩니다. 셋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 된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가한 척의 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옆집 할머니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죠. 이때 나 바빠서 안 돼요.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일이신데요? 하고 먼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때 가서 차분히 설명하면 되니까요. 한가한 척은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 시간에 쫓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이 아닐까요? 실제로 바빠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쁜 걸까요?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같은데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쁨을 핑계로 관계를 멀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세 번째 지혜, 못 본 척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지죠. 특히 자식들의 잘못이나 실수가 더 잘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걸 모두 지적하는 게 과연 현명한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할머니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명절날 며느리가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할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재수를 놓는 순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일부러 못 본 척 하셨습니다. 대신 올해도 차례상 참 예쁘게 잘 차렸구나 하고 칭찬해 주셨죠.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다음 명절에 며느리가 먼저 여쭤보더랍니다. 어머님, 재수 진설이 이게 맞나요? 못 본 척 해준 덕분에 오히려 며느리가 스스로 배우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못 본 척의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손주가 방을 어지럽혀 놓았네요. 아들이 와이셔츠를 구겨 입고 출근하네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조금 대충 하네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지적하고 고치려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못 본 척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로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위험한 장난을 칠 때는 즉시 제지해야 하죠. 할머니가 못 봤어 하고 넘어갔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도덕적인 문제도 못 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손주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걸 봤다면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런 건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하니까요. 셋째, 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도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관심을 표현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작은 실수나 불완전함은 못 본 척 해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못 본 척은 참 중요합니다. 이웃집 베란다에 빨래가 하루 종일 걸려 있어도 못 본 척, 현관에 택배가 쌓여 있어도 못 본 척,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게 뛰어놀아도 못 본 척. 이렇게 서로 눈 감아주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비결입니다.
특히 자식들의 살림살이나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못 본 척 해주세요.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 가구가 낡았다고 이제 바꿔야 하지 않니? 하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며느리가 입은 옷이 지난번과 같다고 요즘 옷도 안 사니? 하고 말할 필요도 없죠.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일 텐데 굳이 상처 줄 필요가 있을까요? 못 본 척의 진정한 의미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태도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하려면 더 큰 마음의 그릇이 필요하니까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못 본 척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네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어수룩한 척입니다. 나이 들수록 경험과 지혜는 쌓여가는데 때로는 이런 경험과 지혜를 숨기고 어수룩한 척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의 네 번째 지혜, 어수룩한 척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는 쌓여가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경험과 지혜를 숨기고 어수룩한 척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새로운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러 왔대요. 할아버지는 그 사업의 위험성을 단번에 알아보셨답니다. 하지만 그거 위험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대신 아, 그래. 그게 뭐야? 어떤 거야? 하며 어수룩한 척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계획의 허점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이 먼저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어수룩한 척의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더 예로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새로운 요리법을 알려줄 때입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하는 대신 어머,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신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는 더 적극적으로 요리를 배우고 연구하게 되었답니다. 어수룩한 척의 진정한 힘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어수룩한 척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중요한 문제에서는 어수룩한 척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손주의 교육이나 자식의 중요한 인생 결정에서는 필요할 때 현명한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똑똑한 척하고 어떤 때는 어수룩한 척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수룩한 척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웃이 잘난 척하며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저는 잘 모르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서로 더 가까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어수룩한 척은 특히 자식들의 성장을 지켜볼 때 꼭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보다는 때로는 어수룩한 척 지켜보는 것이 자식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배움이니까요. 어수룩한 척하는 태도는 겸손과도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수룩한 척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수룩한 척은 때로 최고의 가르침이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수룩한 척의 미학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데, 과연 언제 괜찮은 척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5번째 지혜. 괜찮은 척하는 여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편한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참견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괜찮은 척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명절날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이 입맛에 딱 맞지 않았답니다. 간도 좀 싱겁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시며 괜찮아, 맛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더 열심히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늘 믿어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괜찮은 척의 힘입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상황을 하나 더 예로 들어볼까요? 명절에 자식들이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속상하죠. 하지만 괜찮아, 천천히 와 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벌써 점심시간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와? 라고 말했다간 다음부터는 더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요. 괜찮은 척의 진정한 의미는 타협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큰 평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이자 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배려인 거죠. 하지만 괜찮은 척에도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괜찮은 척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괜찮아 하고 참았다가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도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어려움을 알아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셋째, 심각한 잘못이나 문제는 괜찮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꼭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건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괜찮은 척은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층간 소음이 조금 들려도 괜찮아요. 아이들이니까. 라고 넘어가 주는 것. 주차가 살짝 잘못되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해해 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좋은 이웃 관계를 만듭니다. 괜찮은 척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고집하면 오히려 우리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작은 것은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여유가 필요한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괜찮은 척의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완벽을 요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작은 불편함은 감수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괜찮은 척의 여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죠. 특히 불필요한 말들, 뒷담화, 험담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들리지 않은 척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만난 현명한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몇 분들이 모여 누군가의 흉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가 다 들리셨대요. 하지만 아이고 잘 안 들려서 하시며 자리를 피하셨답니다. 나중에 그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남의 말 듣고 내 마음만 불편해지면 뭐하나.
이것이 바로 들리지 않은 척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험담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고 합시다. 들은 척했다간 관계만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차라리 들리지 않은 척 넘어가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은 척의 진정한 가치는 평화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은 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끼리 위험한 장난을 모의하는 걸 들었다면 바로 제지해야 하죠. 둘째, 심각한 거짓말이나 사기 등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려주어야 해요.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진심 어린 하소연도 들리지 않은 척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조언이나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자식들 사이의 대화에서 들리지 않은 척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다툼이나 불평을 들었을 때 굳이 거기에 끼어들어 한쪽 편을 들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들리지 않은 척하는 것이 그들의 관계를 위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은 척은 때로는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은 척했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직접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들리지 않은 척은 중요한 지혜입니다. 옆집의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도, 윗집의 사소한 다툼 소리가 들려도 때로는 들리지 않은 척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었다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들리지 않은 척하는 것은 단순히 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배려를 위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들리지 않은 척함으로써 더 큰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척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는 척, 한가한 척, 못 본 척, 어수룩한 척, 괜찮은 척, 그리고 들리지 않은 척.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입니다. 이런 척하는 태도들은 결코 거짓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깊은 이해와 배려를 위한 선택이며 더 큰 평화를 위해 작은 것들을 감내하는 지혜이자 현명함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런 지혜로운 척하는 태도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의 척하는 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는 척, 한가한 척, 못 본 척, 어수룩한 척, 괜찮은 척, 그리고 들리지 않은 척. 이 모든 것들이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척하는 태도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척하는 태도들은 결코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거칠애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깊은 이해와 배려를 위한 선택이에요. 더 큰 평화를 위해 작은 것들을 감내하는 지혜이자 현명함인 거죠.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지적하고, 간섭하고, 바로잡으려 하면 오히려 관계만 멀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척하는 태도를 실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척하고 속으로는 불평하면 그 마음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둘째,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척하고 어떤 때는 또 아닌 것처럼 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태도는 일관되게 지켜주세요. 셋째, 적절한 상황에서만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척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태도는 결국 우리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식들은 더 자주 찾아오게 되고 며느리와 사위는 더 편안하게 대하게 되며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결 더 평화로워지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 있는 여유, 보면서도 못 본 척할 수 있는 배려,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은 척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들이 퇴근이 늦었을 때는 괜찮아, 조심해서 운전하렴 하고 이해해 주기.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는 어머, 올해도 예쁘게 잘했구나 하고 칭찬해 주기. 손주가 실수를 했을 때는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격려해 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척하는 태도들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